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예상하는 2021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료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같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월가의 예측 30년간 못 봤던 인플레이션이 온다 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증시 거대한 거품 2021년 내 생애 최악의 침체다 라고 여기 이분이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이 2021년 세계 경제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락이 예상하는 2021년 경제 전망 리포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블랙락이 어떤 기업인지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산 운용 규모가 무려 7.91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아마 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죠. 자, 아무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블랙락이 보는 2021년은 터보차르지 트랜스포메이션, 즉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에 가속이 붙었다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소수의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을 지배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가 이걸 더 가속화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winner takes all,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매출이고 노란색은 디파트먼트 스토어 매출인데요. 2020년을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정말 터보차저를 달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021년에도 이 플랫폼을 독점한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섹터별 ROE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렌지색 그래프는 2020년 1월 기준 ROE고요. 노란색 선은 지난 10년간 평균 ROE를 의미합니다. 10년 평균 ROE 값보다 높은 섹터를 한번 볼까요? 컨슈머 스테이플스, 즉 필수 소비재 섹터와 IT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ROE보다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평균 ROE보다 낮은 섹터를 보면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즉 경기 관련 소비재 섹터죠.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섹터, 항공사들이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승자와 패자를 이 수치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의 에너지 섹터는 10년 평균 ROE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가장 크죠.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이번 코로나로 수혜를 본 섹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특히 피해가 컸던 섹터들이 백신 개발 이후에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해당 섹터의 주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관련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2022년 3, 4분기까지는 IT 섹터 기업과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4, 4분기죠. 10월부터 인더스트리얼 섹터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섹터의 ETF들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주면서 현재 이 ETF들이 한 3개월 만에 40에서 50%의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데요. 2020년에 수혜를 본 섹터가 2021년에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2020년에 타격이 컸던 섹터들은 앞으로 만회를 할 수 있을지를 공부해보면서 이 섹터의 대표 기업들 위주로 공부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락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은 떠오르는 시장이란 뜻으로 신흥시장, 신흥개발국을 말하는데요.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와 같은 국가들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도 있고 남아공이나 모로코,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도 이머징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외에 다른 국가의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ETF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보유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 ETF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왼쪽부터 IEMG, EEM, 그리고 VWO ETF를 가져왔는데요. S&P 500 지수의 변화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은 S&P 500 지수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수익률이 16에서 17% 정도 되네요. 그러면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3년으로 변경해 보니까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40.5%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이머징 ETF들의 수익률은 18% 정도 수준으로 1년 수익률과 별 차이가 없네요. 자, 그러면 기간을 5년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80% 전으로 다시 비슷하죠. 그러면 기간을 10년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S&P 500은 거의 200% 정도 성장을 한 데 반해서 이머징 ETF의 수익률은 IMEG ETF가 53% 정도의 수익률이고 나머지는 30% 중반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머징 마켓 시장이 앞으로 더 큰 성장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을 세울 때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다음에 블랙락에서는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해서 친환경 비즈니스와 저탄소 비즈니스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섹터별로 탄소 배출에 대한 효율성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윗부분에 파이낸셜, IT, 헬스케어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 ETF들인데요. 제가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 ETF는 TAN, ICLN, 그리고 ACES ETF입니다. 자, 이 세 개 ETF도 S&P 500 지수와 주가 변화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요. 정말 엄청나죠. 탄 ETF는 수익률이 무려 233%입니다. 다른 애들도 한번 보면요. ICLN이 1년 수익률 141%고 QCLN은 183%의 수익률로 S&P 500 수익률인 18%보다 10배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해 볼까요? 역시 탄 ETF가 수익률이 313%로 가장 좋고 ICLN과 QCLN은 각각 217%와 254%로 S&P 500의 48%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유망한 산업의 ETF에만 투자해도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블랙락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과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예상한 자료인데요. 노란색 그래프가 중국의 GDP 성장률이고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가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미국에 상장된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의 주가 변화를 S&P 500과 비교한 건데요. 1년간 주가 변화를 보면요. 바이두가 71% 상승했고 알리바바는 9.7% 그리고 텐센트가 50%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두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알리바바나 텐센트보다 바이두의 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역시 아크인베스트가 최근에 바이두 주식을 엄청나게 사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맨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가 삐쭉 올라간 게 보이시죠? 얘가 바이두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텐센트도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주가가 158달러 정도 할 때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2020년 12월 30일에 또 크게 매수를 하면서 현재까지 바이두 주식을 170만 주 정도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주부 초기 주주님들이라면 이 영상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날짜가요. 2020년 6월 5일이었는데요. 내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인공지능 유망기업 10개를 주제로 해서 1부에서 5부까지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4부 영상에서 바이두와 텐센트를 다뤘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미주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미주부의 인공지능 유망주 편에 대한 영상을 한번 꼭 봐주세요. 자, 그래서 블랙락의 레포트를 정리해보면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 라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미국 기업들 중에서 IT와 헬스케어 기업들 중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스몰캡, 즉 중소형 종목을 관심 있게 보겠다고 합니다. 미주부 최근 영상들도 보시면 대형 기업들보다는 중소형들 중에서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는 컨텐츠를 많이 올렸었는데요. 주로 IT 쪽과 헬스케어 쪽 기업들 분석 영상을 많이 올렸었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블랙락이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서 왠지 뿌듯하네요. 자, 그리고 유럽과 일본은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이머징 마켓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도 비중을 확대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경제 전망에 대한 다른 기사들도 좀 보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 거대한 거품, 2021년 내 생애 최악의 침체다 라고 여기 이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짐 로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라고 합니다. 자, 이분의 과거 기사들을 보면 항상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큰 침체가 오는데 수년 내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뒤에 아님 말고가 생략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분이 얘기한 과거 기사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침체가 오면 금과 은을 더 사겠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투자 기회를 찾겠다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블랙락의 레포트에는 일본 시장은 비중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낮은 금리 때문에 엄청난 양의 돈이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에 몰려있다. 근데 다 터질 거품들이다. 이 거품이 터진다면 내 생에 봤던 것 중에 최악의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여기서 그들은 위에 바이든 정부를 말하는 거죠. 2021년과 2022년에 더 많은 돈을 찍고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다. 그건 내 아이들 세대에 끔찍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질문자가 생애 최악의 침체가 언제 오는 거냐 라고 물었는데요. 2021년이나 2020년 늦게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20년은 지났죠. 참고로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4일자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2008년보다 부채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때문에 더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기가 오면 당신은 어디에 투자할 거냐 라고 물었더니 여행과 관광, 운송,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많이 망가져 있고 그래서 한국의 항공사, 여기선 대한항공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박업체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와인업체에도 투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보다 은을 더 많이 사겠다. 그리고 부활 가능성이 높은 농업 분야에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은을 더 많이 사려는 이유는 금보다 은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자,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은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리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제 포트폴리오에는 아직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관련 기업들은 없는데요. 2021년에는 이 분야도 좀 공부해보고 개별 종목이 됐건 ETF가 됐건 포트폴리오에 추가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에만 투자해야 한다 라고요. 자, 이 말은 전적으로 공감되는 말이죠. 잘 모르는 분야를 남에게 귀동냥으로만 듣고 감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장 이번 주 몇 달 후에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도 유망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고 그대로 존버해라,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10명 중에서 8명이 추천한 내년에 뜰 종목은 이란 주제의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 세일즈포스, 그리고 GM이 내년 주가 20%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소외업종들이나 저평가된 보험사, 그리고 바이든케어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된 자료를 보면요, 가장 매수 의견이 높은 기업이 보험 쪽에 있네요. 티커가 CNC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의 기업들도 있고요. 보험 관련 업체가 하나 더 있네요. 티커가 CI입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있죠. 미주부 영상에서도 다뤘던 기업이었었죠. 그 다음에 전자결제 쪽에는 파이서브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티커가 FISV네요. 자, 그리고 2021년 월가가 주시하는 4개 테마와 유망 ETF 기사까지 보겠습니다. 자, 4가지 테마가 바이든 정부와 관련한 수혜주에 대한 부분과 5G,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정책,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미주부 채널에서 다뤘었던 주제들이었죠. ETF 중에서는 SPYV ETF가 2020년 4분기에만 14%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QQQ ETF는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사 모으기 시작한 ETF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모아가고 싶은 ETF입니다. 바로 ARKG ETF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ETF죠. 수익률만 봐도 다른 ETF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년 수익률이 170% 정도 되고 3년 수익률은 300%가 넘습니다. 그리고 5년 수익률도 400% 가까이 되네요. ARKG ETF는 유전자나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하는 ETF죠. 유전체 서열기기를 공급하는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외에도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나 아크투스 대학과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모두 유전자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테마는 그린 본드입니다. 클린 에너지 키워드가 있고요. 탄소 중립 프로젝트,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가자는 거죠. 그린 본드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린본드 ETF는 GRNB가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 자료들을 본 내용을 토대로 키워드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락의 레포트를 보면서 코로나 수혜 섹터로 탄력을 받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 섹터와 IT,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의 주도주들과 유망주들을 계속 발굴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피해 섹터로 경기 관련 소비재 섹터나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섹터로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신흥국 시장인 이머징 마켓에도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머징 관련 ETF인
IEMG와 EEM 그리고 VWO ETF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탄소 친환경 키워드가 나왔었죠. 역시 이 부분도 관련 ETF들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기업들, 특히 아크인베스트가 12월부터 집중 매수하기 시작한 바이두, 그리고 텐센트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가 애널리스트가 꼽은 종목들도 있었죠. 보험 쪽에 CNC와 CI라는 티커의 기업이 있었고 세일즈포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쪽에 FISV라는 기업과 헬스케어에는 BSX라는 티커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락에서 2021년에 주목한다고 했던 IT, 헬스케어의 중소형 유망주들도 있었는데요. 미주부에서는 투식스, 이빅스, 루미나, 슈레딩거, 암웰까지 영상으로 다뤘었고요. 최근에 썰테라라는 기업은 제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인데요. 영상으로도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인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블랙락이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2021년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 101 강의에서는 남에게 귀동량으로 들은 정보를 투자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종목을 발굴하고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리고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를 직접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만큼 돈 벌 수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됐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